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공회에서 올라온 B형 예시 문제를 한번 전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A형을 전체 풀이하면서 좀 앞선 설명도 좀 길어지고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B형 예시를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형은 A형과 조금 다르죠, 그죠? 약간 달라지고 약간 시간도 더 걸리게 그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A형보다는 이제 앞으로 B형과 C형 위주로 더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B형, C형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A형은 이제 B형, C형 하시면서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형 같은 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B형, 자, 바로 시험을 시작하면 우리가 뭐 누릅니까? F7 편집용지 들어가시죠, 그죠? 자, 바로 여기서 Alt T. 자, 우리 B형과 C형은 틀립니다, 그죠? 왼쪽, 오른쪽만 20이고, 나머지는 다 10으로 줍니다. 그죠? 제보는 0으로 주고, 그죠? A형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20이고, 나머지는 10으로 주고, 그죠? 자, 이건 B형이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우리 초장을 봐놨습니다. 10, 탭, 10, 탭, 그 다음에 20, 그리고 제보는 0으로 넘어갈 거고요. 탭 넘어가시고, 20, 탭, 10, 10, 그리고 엔터 바로 칩니다. 자, 편집 이제 끝났고요. 자, 다단 편집을 할 겁니다. 다단. 자, 다단은 어떻게 합니까? Alt 떼고요, W 떼고요, 그 다음에 U 떼고 2. 자, 다단 봐도 됩니다. 미리 또 봐도 씁니다. 두 단이고요. 자, 구분선 들어갈 거고요, 그죠? 자, 너비 간격은 8이다. 바로 끝내면 됩니다. 엔터.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쪽테두리 배경요. Alt W B.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봐야 되겠죠. 쪽테두리 배경 가서, 자, 선의 종류, 실선 모두 5로 준다. 자, 그대로 줍니다. 이중 실선이고요. 기본 0.5고요. 모두 준다는 건 요거 말하는 거고죠. 자, 쪽 기준이고 다 옵니다. 그죠? 이상 없죠? 설정. 자, 다른 거 주는 거 없습니다. 그죠?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쪽 번호, 머릿말, 꼬릿말 줄 겁니다. 쪽 번호, 자, 줍니다. 쪽 번호도, 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어떻게? 문제에서 바로 가서, 자, 오른쪽 끝이고요. 그죠? 번호 들어가고, 그죠? 자, 벌써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요것만 봐도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해요? 단축키. Ctrl M 페이지 P. 그죠? 여기 줄 거고요. 그죠? 번호 들어갈 거고, 줄표 넣을 거고, 시작 번호가 3이다. 이렇게, 그죠? 2010 버전에서는 시작 번호 따로, 이거 안 주고 따로 줬었죠. 그죠? 여기서는 여기서 바로 주면 됩니다. 그죠? 한 번에 다 끝납니다. 자, 넣기. 자,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되고요. 확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제대로 했다면, 그죠? 4. 자, 이상 없습니다. 이제 다시 와서, 이제 뭡니까? 머릿말. 자, 머릿말 단축키요. Ctrl N 헤드 H. 그죠? Ctrl N H를 바로 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우스 만질 필요 없다 했죠. 왜요? 머릿말이 와 있고요. 모양 없으면 기분이 와 있으면 바로 엔터 바로 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를 보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을 보시면, 자, 수출 경쟁력 현황이네요. 그죠? 수출 띄우시고 경쟁력 현황. 자,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해요? Ctrl A, Alt L 바로 갑니다. 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그죠? 반드시 서식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맑은 고디 10이고요. 자, 맑은 고디 미염. 맑은 고디. 자, 그리고 초록. 여기 넣어서 초록을 칩니다. 그죠? 110. 요거네, 그죠? 누르시고, 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른쪽 등경에 Ctrl Shift R, 라이트, 그죠? 자,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Shift ESC로 나오시고, 다시 또 Ctrl N H 하시고, 방향키 한번, 그죠?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하시고, 바로 엔터. 그럼 꼬릿말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꼬릿말 바로 가셔가지고, 찾아서, 국제무역연구원, 자, 연구원, 제38근 제4호네, 그죠? 제38근 제4호. 자, 바로 Ctrl A에 Alt L 또 들어갑니다. 그죠? 바로 들어간 다음에, 자, 세부지 상대로 칩니다. 함초롱 도둠이고요. 10포인트는 아닌, 없네요. 그죠? 그대로 함초롱 도둠 맞고, 자, 금원군청. 금원군청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없으면 이거 눌러서, 오피스 선택해서, 자, 잘 안 보이면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 금원군청 96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설정 가운데는요, Ctrl Shift C 센터, 그죠?
자, Shift ESC 누르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장 입력 전체 다 한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문장 입력을 할 겁니다. 문장 입력을 할 건데, 자, 제가 권장해 드린 방법은 요거 다 제목들, 그죠? 요것들까지 미리 다 입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부지상 또 입력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글을 치기 위해서 글 상자 넣고 다시 뒷장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어차피 글을 여기서 다 볼 거니까 미리 여기까지 다 치는 걸 했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 치는 걸로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 상자 들어갈 내용들 다 칩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발표일. 자, 발표일은 누름틀에 들어갈 거니까 요 한 칸만 띄우고 누름틀은 미리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왜? 글 입력이 지금 우선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개요를 또 그대로 입력할 거고요. 자, 번호 1 이건 아니죠, 그죠? 번호 1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개요라는 걸로 들어갈 거니까 번호 1을 치지 않습니다. 요 개요만 글만 칩니다. 그죠? 자, 개요 치시고 그 다음 문장 쭉 입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쭉 입력해서 하나의 문단 요걸 바로 다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2가 안으로 들어갔거나 그러면 두 개의 문단입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 하고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요 지금은 안 들어갔죠. 다 마침표 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2가 안으로 들어가서 들여쓰기가 됐다면 여기서 엔터를 치고 넘어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냥 쭉 연결된 문단이에요. 그죠? 들여쓰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하나의 문단 쭉 입력하시고, 자, 이제 뭡니까? 표 제목과 우리 문단 사이는 한 줄을 띄웁니다. 반드시 여기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한 줄을 띄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국가별 1위 품목수라는 제목을 또 입력을 하겠죠. 그죠? 그대로 입력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서 바로 한 줄만 띄우시고 요 바로 엔터로 바로 넘어가시고 여기다가 우리 표를 넣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컨트롤 NT. 자, 우리 예비작으로 미리 6, 5라고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줄, 6줄이고 칸이요. 하나, 둘, 셋, 4칸이네요. 그죠? 자, 4칸이고. 자, 이미 값은 미리 79에 34 줘놨습니다. 그죠? 자, 글자처럼 취급도 미리 체크했습니다. 만약 안 했다면 일일이 요소 다 지금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임의값을 정해주는 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임의값으로. 나중에 요거 다 하고 다시 요거 말고 다른 방법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자, 제가 제시한 대로 임의값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줬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만들기 그냥 우리 바로 주는 거면 4만 선택해주고 바로 만들기 누르면 됩니다. 그죠?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글을 치실 겁니다. 그죠? 쭉 그대로 칠 겁니다. 그죠? 저는 붙여넣기로 넣습니다. 자, 요렇게 다 칩니다. 여기서는 손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글만 먼저 다 칩니다. 그죠? 자, 구분 치고 탭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죠? 뭐,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어떤 분은 아래로 쭉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우리 칸 방향대로 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열 방향대로 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가 빠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편하고 빠른 방법을.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문단보고가 있고, 그 밑에 다시 우리가 문단보고가 하나 들어왔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반드시 여기를 한 줄을 띄워야 된다겠습니다. 그죠? 나중에 여기에 차트를 들어가면 위치가 제대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돼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바로 그 소제목을 입력하게 되면 나중에 차트 자리가 엉망이 돼버려요. 자, 반드시 미리 한 줄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요거 나중에 집어넣으실 거고요. 자, 여기 넘어갔네요. 그죠? 자, 넘어가셔갖고 요 제목 소제목을 여기다 입력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요 소제목을 한 줄을 반드시 띄워주시고 여기다가 소제목을 입력하시고, 자, 다음 줄을 바꾼 다음에 자, 문단들을 쭉 넣을 건데 요 문단들이 이제 개요번호로 우리 하나, 둘, 세 개로 가나다가 붙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합니다 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나가 만들어지고 쭉 나 부분 같은 문단입니다. 이거 하나의 문단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침으로써 또 문단이 나눠지고요. 그죠? 그래서 세 개의 문단이 지금 가나다라고 그 문단 앞에 이렇게 가나다라는 문단 번호가 붙은 겁니다. 뭐 요는 개요 번호인데 개요 번호가 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개의 문단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단을 입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넣으시고 요 엔터키로 줄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문단이 나뉘니까. 그죠? 자, 여기서부터 문단보호부터 문단보호 요 사이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A형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들어쓰기가 됐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개요 번호를 넣을 거기 때문에 들어쓰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바로 다음 줄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문단을 나눠주시고 세 번째 문단을 다음에 입력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나중에 번호 문단에 개요 번호를 붙이면 자동으로 문단 앞에 가나다 1, 2, 3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뭡니까? 다음 번 또 소제목이 들어오네요. 그죠? 소제목 요 사이도 보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즉 한 줄을 띄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제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주시고, 또 요번에 보니까 가나다라 4개의 문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다, 낫다 하나, 있다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 4개의 문단에 가나다라라고 개요번호 붙은 겁니다. 자, 4개의 문단 그대로 치면 되겠죠.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문단 입력을 하시고, 다다다 치시고, 엔터키 치시고, 자, 두 번째 문단 또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 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문단 입력하시고, 또 줄을 바꿔 쓰시고, 자, 또 엔터 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입력을 하시고, 또 줄을 바꿔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다 치고, 자, 참고 문은 사이도 또 한 줄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요거 된다가 치시고, 한 줄을 띄우시고, 이제 참고 문헌을 정각기호를 넣어주시고, 참고 문헌 넣고요. 그 다음에 줄을 바꿔주시고, 자, 영타, 대소문자 확실히 구분을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하나 틀리도 2점입니다. 그죠? 대문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대문자 다 대문자네요. 그죠? 앞 단어들이 전부 다. 그죠? 그 대문자 입력하실 때는 어떻게 하죠? Shift 대문자 치시면 되죠. 떼고 또 소문자 다다다다 치다가 Shift 또 대문자. 자, 그걸 조심해서 쭉 입력해 주시고,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워드랩 기능에 의해서 영어 단어들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 줄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스페이스 공간을 이렇게 실제로는 한 칸이지만은 이렇게 넓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워드랩 되는 거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모션을 내가 3번을 쳤나 2번을 쳤나 또 막 손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한 번 딱 누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이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끊기니까 다음으로 아예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다다 빨리 치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죠? 자, 다 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장을 입력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표를 넣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같이 선택했죠. 그죠? 자,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우리가 줄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다가 표를 넣을 거예요. 그죠? 표를 넣을 때, 자, Ctrl N T라고 해서 넣을 겁니다. 자, 64로 하고요. 자, 임의값을 아예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대부분 문제들이 우리 여백을 여기에 20 주고 좌우 20을 줘버리고 다단 2단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다가 A4 크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단 사이가 79가 나와요. 79 정도. 이 표를 넣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79를 안 주더라도 79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단 사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우리가 단에 맞춰라라고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79를 안 주더라도 79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높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도 지금은 이래 딱 정해진 값을 줬지만은 33에서 34를 주라고 줬지만은, 자, 나중에 어떤 표가 차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차트가 제자리를 못 잡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임의값을 안 주고 자동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주게 되면은 주로 27이나 그 정도 값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나중에 컨트롤키를 한 번 더 늘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임의값을 주는 걸 권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물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하고 단에 맞추고 자동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자,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까 그런 방법이고, 자,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만들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잘 봐도 지금 크기 어때요? 높이가 지금 어떻게 좁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실제로는 요 값들이 이제 여기에 내가 열심히 입력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봐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이 좁죠, 그죠? 높이가 좁죠? 얘는 넓고요. 실제 크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잘 보세요. 여기 가서, 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 이거는 79, 거의 79 들어갔죠, 그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단에 맞춤을 줬죠, 그죠? 단에 맞춤을 줬는데도, 이게 단이 꽉 찼는데도 79 나오죠, 그죠? 78에서 80 사이 주라니까, 오늘 정답입니다, 그죠? 자, 높이는 보세요. 높이가 틀려요, 그죠? 높이가 27.14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높이는 33에서 3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중에 다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체적으로 높이를 같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다 줍니다. 그리고 얘들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려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표 전체가 같이 늘어나게 하는 게 단축키 컨트롤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 방향키 누르면 됩니다. 아래로 늘어나야 되니까, 그죠? 자, 컨트롤키 누른 채로 아래로 한 번만 딱 누르면요, 자, 늘어났죠. 이제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도 조금 늘어나면서 그게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게 돼버립니다. 자, 요래 놓고 우리가 한번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33.13 우리가 원하는 값 범위에 딱 들어갑니다, 그죠? 33에서 34까지 됐었죠, 그죠? 요런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 자, 저같이 했다면은, 이렇게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34고, 그죠? 33에서 34 사이에 들어왔고, 78.99, 요거는 똑같죠, 그죠? 79를 줬지만 실제로는 78.99, 왜 단위 그만큼 꽉 차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더 커지지 못하니까 요 단위 일단 자체가 78.99 요거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자, 34.99인데 가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차트를 넣는데요, 차트가 밑에 들어왔는데 차트가 이거 못 들어와요, 공간이 좁아서. 그러면 내가 띄어쓰기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문제는 차트가 안 들어오니까 표를 조금 줄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가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금 33이 되면 딱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34로 맞춰놓으니까 약간 1mm 때문에 여기에 차트가 못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못 오고 이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2단적으로. 자,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걸 드래그 선택하시고 컨트롤 방향키 위로 방향키를 눌러서 줄이면 너무 많이 줄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요래 선택 컨트롤 누릅니다. 누르긴 누르는데 방향키를 쓰지 않고 마우스를 가지고 요 줄들 중에 하나를 살짝 올립니다. 한번 딱 움직일 때만큼 살짝 올리면 딱 한 칸 움직일 겁니다. 요렇게, 그죠? 그래갖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 얘가 크기가 약간씩 줍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면 컨트롤 키를 눌렀기 때문에 같이 공간이 같이 변합니다. 이 줄들이 같이 다 같은 크기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한번 볼까요? P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딱 우리가 원하는 범위 최소값인 33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 요렇게라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차트가 안 들어온다. 그럼 더 문제겠죠, 그죠? 진짜 내가 1mm를 줄였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막 찾아보겠죠, 그죠? 혹시나 위에 여백을 10을 줘야 되는데 내가 20을 줬나? 그걸 확인하고 막 여러 가지 확인하겠죠. 자, 그럴 때는 그런 시간을 낭비를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감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위치 점수가 깎일 거고요. 여기 이 문단이 안 올 거고 엉뚱한 문단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여러 다중 점수가 깎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요 높이만큼의 감점만 생기게끔 요거 범위를 다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방향키를 눌러서 전체를 아예 줄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요 높이 감점만 생기겠죠, 그죠? 나머지는 차트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죠? 지금 막 찾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죠? 그걸 내가 원인을 찾지 마시고 이렇게 감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에 딱 차트를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요건 좀 이따가 완성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원래대로 우리가 고쳐놓을 거고요. 자, 33.99 그대로 할 거고요. 자, 요 표는 지울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죠? 15분 안에 끝낸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치셔야 됩니다. 그죠? 다다다다다다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글 상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글 상자, 여기 글 상자를 넣고, 나중에 제목 1, 제목 2를 넣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꾸미고, 그림도 넣어주시게 되고, 룬트를 넣어야 되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문단 첫 글자 장식 할 거고, 쭉 내려오다가 요 각주도 넣을 거고요. 자, 그러면 표 제목은 스타일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표 꾸밀 거고, 자, 차트 들어갈 거고. 자, 이제 순서를 봤습니다. 그죠? 자, 먼저 해야 될 게 글 상자입니다. 자, 글 상자를 넣겠습니다. 가서, 글 상자 부분에 가서 이제 요걸 넣을 겁니다. 그죠? 자, 글 상자 단축키. Ctrl N B. 그죠? 박스 B. 자, 아무데나 이렇게 위치를 꺼줍니다. 그죠? 자, 요 글자를 가리지 않게. 자, 그리고 우리가 미리 쳐놨습니다. 다시 만약에 이 글자를 안 쳤다면 어떻게 해요? 또 문제를 가가지고 요걸 펴놓고 또 이거 보고 채우고 다시 또 세부지상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글을 쳐놨습니다. 이제는 문제로 안 가도 돼요. 그죠? 어떻게 해요? 자, 범위를 쭉 잡아서 범위를 먼저 주기 전에 이걸부터 바꾸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글 상자를 꾸며야 됩니다. 속성에 가는 방법. 마우스를 클릭해서 P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에서 속성 가도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어떻게 해요? 글 상자 만들자마자 커서가 깜빡깜빡 합니다. 우리 뭐, 속성단 단축키 이제 날날 외우셔야 됩니다. Ctrl N K 바로 누르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탭키 눌러가지고 바로 170에, 그리고 탭 23. 그죠? 크기 고정하시고, 자, 위치는 자리 차지할 거고요. 종이의 가운데, 그리고 제로고요. 종이의 위 20, 위에서 20만큼 내려서 우리가 글 상자를 표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여백, 선속성 채우기 다 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마우스 가셔도 된다 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컨트롤 탭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백 캡션 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마우스 지금 아직까지 마우스 쓸 일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탭 눌러가지고 아래 5. 자, 또 컨트롤 탭 가서 선으로 바로 가죠. 그죠? 자, 또 탭 눌러서 굵기에 가서 0.2. 그죠? 자, 또 컨트롤 탭 눌러서 채우기 갑니다. 자, 요거는 마우스 편하니까 우리 눌러서 면색. 자, 채우기 하늘색에 80% 밝기입니다. 하늘색에 80% 밝게. 60. 80% 요거네. 그죠? 80% 밝게. 그죠? 자, 누릅니다. 이제 다 준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지상대로 다 줬고 설정 누르고 나옵니다. 자, 알아서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제목 아까 했던 거 보지 말고 문제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거 그대로 쳐놨으니까 요걸 끌고 와서 놓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 예죠. 그죠? 우리나라 수출 경쟁 영어 현황을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단 선택하는 방법 마우스 가지고. 마우스 2번은 단어 선택. 마우스 3번은 문단 선택. 그죠? 마우스 1번은 커서 위치. 자, 마우스 3번 따다닥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Alt L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늘 요거 선택한다는 거는 서식을 준다는 거니까. 자, 여기에 제목 1. 자, 쭉 바꿔줍니다. 그죠? 자, 15포인트. 그 다음에 한큼 산뜻. 자, 한큼 산뜻인, 한큼 산이라고만 바로 치면은 나오겠죠. 그죠? 하큼산 됐네. 그죠? 한큼 산뜻 도둠. 장평도 할 겁니다. 탭 110에 탭 마이너스 5. 자, 진하게 들어갈 거고요. 금문군청입니다. 그죠? 금문군청. 자, 96이고 뭐 밝게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네. 그죠? 그리고 다른 거 주는 말 없고요. 설정. 자, 그리고 뭐에 가운데 등력 컨트롤 시프트 센터. 자, 끝난 거죠. 자, 발표일하고 작성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제목 2번 여백 주는 걸 하나만 주면 되네요. 어떻게 말만 걸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겠죠. 문단은. 그죠? 문단은 한 글자만 선택돼도 선택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만 걸쳐주고 어떻게 바로 Alt L이 아닌 Alt T. 그죠? Alt T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백 왼쪽 여백을 줄 건데, 자, 이것도 Alt 키로 바로 합니다. 풍선도말 F라고 뜨죠. 그죠? Alt F 하면 바로 선택이 딱 돼버려요. 괜히 마우스로 드래그도 필요 없고 클릭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340.
자, 빨리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죠? 바로 엔터. 마우스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갔습니다. 이제 뭡니까? 누름틀 남았죠. 여기 커서를 가야 되겠죠. 이제 그죠? 여기 넣을 거니까. 자, 컨트롤 K2. 자, 필드 입력에 가서 우리가 안내문대로 넣습니다. 실제로 여기 안내문이 000이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 했던 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내문구를 입력하세요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 실제로는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내문구 그 글자 클릭하시면 없어지고 0000 점 띄우고 00.00점 반드시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넣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넣자는 겁니다. 여기다 클릭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끝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2021점 그대로 똑같이 그죠? 01점 띄우고 29점까지 자, 됐고요. 이제 그림이 여기 들어갈 거니까 요 앞에다가 우리 보기 좋게 클릭을 한번 하고 이렇게 컷을 옮겨 놓고 그림을 넣겠습니다. 자, 컨트롤 NI라고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림은 경로가 뭡니까? CAWP 비즈니스 PNG 그죠? 문서의 포함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앞에 작업을 안 했다면 체크를 해제하시고 마우스 그림 그죠? 글자처럼 치고 또 있으면 해제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AWP를 찾아가셔갖고 비즈니스 PNG를 찾습니다. 자, 저는 없으니까 우선 요거다 보고 선택할 거고요. PNG가 아니면 뭐 JPG, BMP, GIF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지금은 자, 이렇게 했다. 제대로 선택했다. 그러면 열기로 나올 겁니다. 아, 마우스로 지금 그걸 해놨었군요. 그럼 다시 한번, 자, 다시 우리가 이 커서를 두고 컨트롤 NI로 가서 자, 설명하면서 요거 지금 체크가 다시 돼버렸어요. 자, 다시 가서 원하는 데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열기. 그럼 자동으로 커서 위치에 그림이 삽입될 거고, 자, 더블 클릭 바로 갑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죠. 그죠? 뭐예요? 탭키 눌러서 크기 지정하겠죠. 28에 탭 18. 자, 다른 거 주란 말 본문과의 배치 그래프로 합니다. 그래프로 요거 해서 선택하시고, 자, 위치를 가로 종이에 왼쪽 23으로 줍니다. 23으로 주고, 자, 세로도 종이에 위쪽에서 23만큼 띄워서, 그죠? 23mm만큼 띄워서, 그러니까 가로 23mm, 세로 23mm, 요 정도 들어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다른 말 없으니까 그대로 설정. 다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림도 끝났습니다. 이제 개요란을 선택할 건데, 자, 이 개요 위에 아까 우리가 미리 제목들을 놨기 때문에 그걸 옮겨버렸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거는 지우시면 돼요. 그걸 컷을 두시고 딜리트 키로 바로 지우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스타일입니다. 그죠? 요 소제목들 스타일 줄 건데, 자, 개요 1이라는 거 있는데, 그죠? 자, B형과 C형은 스타일을 4개를 적용할 겁니다. 그 대신 2개는 수정하고요. 2개는 등록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개요 같은 경우는 스타일에 개요 1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개요 1부터 쭉. 그 중에서 개요 1과 개요 2를 요걸 고칠 겁니다. 지금 같은 개요 1이 좀 틀려요. 이렇게 그죠? 좀 진하게도 안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걸 고쳐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조금 덜 쓰기가 돼 있죠. 여백이 덜 쓰기가 여백이 들어가 있죠. 왼쪽 여백이 그죠? 그래서 요걸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하시고, 자, 이 클릭을 반드시 그 문단에 클릭을 하시고, 자, F6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스타일은 이렇게 바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원은 이렇게 바꿔라. 자, 개요원을 선택을 하시고 연필로 가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문단부터 설정합니다. 개요 왼쪽 Alt T, Alt F. 자, 10이 아니고 0으로 준다는 겁니다. 끝이죠. 이거 하나죠. 그죠? 나오고요. 자, 글자 모양 바로 설정합니다. 12포인트 줄 거고 조금 크게 할 거고 휴먼 고딕으로 할 겁니다. 그죠? 휴먼 고딕체로 할 거고 진하게도 줄 겁니다. 자, 설정하고 나올 겁니다. 자,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그대로 그냥 있는 1번, 2번 들어가게 그대로 줄 겁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면 바로 바뀌죠. 그죠? 자, 이게 끝난 거죠. 자, 개요2는 나중에 나올 거고, 그죠? 이제 다음 거. 자, 한국무역협회 요 문단에 있는 제 첫 글자 한자를 갖다가 꾸며줍시다. 그죠?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문단이 한 문단이니까 아무 데나 컷을 두면 됩니다. 헷갈리면 그냥 이 한자 앞에다가 뒤에다 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뭡니까?
Alt J 그리고 A와 3. 그죠? 자, 이렇게 단축키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정 안 되겠으면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서식에 가서 여기 가더라 라고 이렇게 요 방법 따라 두셔야 됩니다. 긴장을 하면 단축키가 안 해오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뭐 찾아가는 방법 따라야 됩니다. 서식에 있구나 라고 서식을 누르고, 그리고 이게 문단 첫 글자 양식이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는 앞에 동영상에서 보시면 설명을 한번 해놨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도 설명했으면 꼭 앞에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바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Alt J A의 3 되시죠? 그죠? 자, 또 세부지상 가서 이제 시킨 대로 바꿔야 되겠죠. 자, 모양은 두 줄입니다. 두 줄이고요. 글꼴은 맑은 고딕. 자, 맑은 고딕이니까 어떻게 해요? 미음이니까 쭉 미음 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 맑은 고딕. 그리고 면색은 검문군청. 자, 검문군청이 여기 없죠. 어디 있습니까? 오피스 있죠. 그죠? 여기 검문군청. 대충 위치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제 요 검문군청이 자주 나오는 그거는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지금 검문군청. 자, 그 다음에 본문과의 간격 3. 자, 설정합니다. 자, 글자 색이 흰색이죠. 그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범위를 잡고요. 어떻게 흰색, 여기 있는 흰색 누르셔도 되고, 자, 아니면 늘 하던 대로 Alt L 들어가셔가지고 글자색, 자, 기본에 가셔가지고 흰색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죠? 설정.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걸 글씨체를 바꿀 때 우리 요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들어갔는데, 자, 맑은 고딕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맑은 고딕이 없습니다. 이상한 글자들만 쭉 있고, 우리가 늘 보던 글씨체가 아닌, 그죠? 바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런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요? 여기 보시면 한컴 글꼴이라는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모든 글꼴을 누르면요, 우리가 Alt L에서 글꼴 눌렀을 때처럼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못 찾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없다고 그러시는 분 있어요. 글씨체가. 여기 적용하려고 했는데 글씨체가 없대요. 자, 이게 컴퓨터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요거 누르셔갖고,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금 글꼴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요 글꼴만, 요 글꼴 형태만 모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모든 글꼴을 선택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굴림체, 굴림, 궁서 다 나옵니다. 쭉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든 글꼴로 찾아가셔갖고 선택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혹시나 요걸로 지정하는 게 편해서 요걸로 하실 분들은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빠진 게 뭡니까? 여기 있는 국제연구원 각주네요. 그죠? 자, 국제무역연구원 원자 뒤에 각주가 됩니다. 클릭하시고 바로 컨트롤 N. 자, 정답을 봐야 되겠죠. 그죠? 쭉 내려보시면, 자, 사이트를 넣네요. 그죠? 클릭해서 https까지 치시고 땡땡 슬래시 www. 자, kita.net이네요. 그죠? 넷. 자, 닫혔습니다. 닫혔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컨트롤 A 또. 요런 글들은 주로 각주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그죠? 컨트롤 A 하시고, 자, 세부지상 보시면 도둠체고 번호 모양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들어갔죠. 그죠? 왜 정답에서 봤으니까 우리는 오늘 요런 건 안 봐도 됩니다. 그죠? 도둠체, 무슨 몇 포인트, 진하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도둠체네요. 자, 요럴 때 우리 아까 요것처럼 도둠체를 선택하려고 누르니까 도둠체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글씨체 하나만 좀 되니까 굳이 Alt L 안 들어가고 요걸로 줘야지라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둠체를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죠? 이제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이 가끔 요것 때문에 당황해요. 도둠체를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한참 반은 도둠체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막 여러분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여기 왜 이렇지라고 이제 그때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신 분들은 요로 바로 눌러서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도둠체 없으니까 눌러서 어떻게 해요? 도둠체 찾으면 되겠죠. 그죠? 됐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늘 하듯이 어떻게 해요? 범위를 주고요. 컨트롤 A 하시고 바로 Alt L을 바로 누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어떻게 도둠체니까 지금 범위가 돼 있죠. 벌써. 그러니까 마우스로 선택 안 해도 돼요. 바로 글꼴에 가 있는 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디귿 바로 치면 됩니다. 디귿을 바로 치면 도둠체가 바로 나옵니다. 그죠? 누르고, 자, 설정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다른 거 주란 말 없죠. 그죠? 다른 거 주는 없고, 혹시나 여기 가서 오는
하이퍼링크 주나 싶은데 하이퍼링크도 아니네, 그죠? 자, 없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죠? 자, 요걸 줄 때 범위를 요것만 주나요? 요것만 주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범위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요렇게 요것만 주겠죠. 각 줄을 갖다가 어떤 서식을 줄 때는 요 1번까지 번호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를 도둠쳐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 요거 다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A로 하시면 돼요. 컨트롤 주시고 어떤 정해진 서식을 주면 됩니다. 자, 다 주셨다면 바로 요것도 나오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Shift 예시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입력했던 그곳으로 바로 커서가 올라옵니다. 그죠? 괜히 마우스를 또 굴릴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각주도 끝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각주 다음에 들어온 게 나머지 밑으로 쭉 내려봤을 때 각주 다음에 없네요. 없고 뭡니까? 이제 표 제목 스타일 줍니다. 쭉 내려오셔갖고 자, 표 제목에 클릭. 자, 바로 F6 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거 표 제목은 등록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스타일 표 제목은 등록을 하라 되어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세요. 랍니다. 등록은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이름은 표 제목을 주랍니다. 표 제목 주시고, 자, 문단으로 주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만 문단 모양이네요. 그죠? 그럼 문단 모양 가서 딴 거 필요 없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설정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가서 시킨 대로 11포인트 휴먼 고딕 이걸 바로 선택하시고 진하게 이게 다네요. 설정 그리고 추가 설정. 자, 커서가 거기 있었으니까 바로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없고 이제 바로 표 꾸미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표 꾸미기 늘 강조하듯이, 그죠? 표 꾸미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이죠. 그죠? 이제 자, 모두 선택. 그죠?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센터 가운데 정렬 하나. 표 꾸미기 전체는 4가지를 줄 겁니다. 먼저 가운데 정렬 하나 주시고, 자, 여기서 바로 P 누릅니다. P 눌러 가지고요. 뭐예요? 여기 셀로 모든 셀에 안내백을 줄 겁니다. 표에 갑니다. 표에. 그죠? 표에 가셔 가지고 모든 셀에 안내백 2 줍니다. 그죠? 되시죠? 그죠? 요거는 제가 앞에 앞선 동영상에서 셀에 가서 요 안내백 지정을 했는데 결과는 같지만 실제에서 원하는 거는 모든 셀의 안내백이나 여기에 주는 걸 원하니까 요걸로 바꾸시라겠죠. 그죠? 자, 요 두 번째 거 좋습니다. 이제 설정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셀 높이를 가르쳐 줄 거예요. H를 누르면 된다겠죠. 바로 H. 실제는 같기 때문에 H가 효과가 없지만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도 H. 셀 높이를 갖게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높이를 갖게. 그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네 번째 테두리 줄 겁니다. 테두리 여기까지 줄 겁니다. 자, 바로 L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죠? 자, 네 번째는 바로 L키를 누릅니다. 그죠? 여기 가서 테두리를, 자, 기본, 안쪽은 실선은 0.1의 기본입니다. 실선 선택은 바로 0.1에 뜰 거고요. 자, 선 모양 바로 적용이 반드시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쪽을 줄 겁니다. 안쪽 2개를 체크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선인데 0.4는 굵게 0.4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쪽과 아래쪽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표 바깥에 왼쪽 오른쪽은 선을 없앨 겁니다. 그죠? 없음하시고 여기 왼쪽과 오른쪽은 없앱니다 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하고 4가지를 준 겁니다. 실제 이거는 뭐 크게 안 봐도, 요거 뭐 그림만 정답만 봐도 나와요. 보세요. 없었죠? 선이 없죠? 그죠? 자, 위쪽 아래쪽 굽죠?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실선 형태. 자, 제목 밑에 이중선, 합계행 위에 이중선. 벌써 요것만 봐도 세부 지시상의 이 수치들은 우리가 늘 쓰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굳이 안 읽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요 그림만 딱 보고도 지금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하고 바로 가서 바로 딱 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줬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제목행 3가지. 자, 먼저 L을 눌러서 테두리와 배경 2가지를 줄 겁니다. 그죠? 테두리는 아까 봤듯이 이중선 아래쪽. 자, 배경은 여기 봐야 되겠죠. 그죠? 배경 제목행은 이렇게 줄 겁니다. 그죠? 셀 초록색에 110이네. 그죠? 3개 가서 초록색 110 다 됐나요? 그리고 선택하고 나옵니다.
이제 두 개 줬고요. 세 개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서식 Alt L 들어갑니다. 그죠? 휴먼 고딕 진하게. 휴먼 고딕 진하게. 설정. 자, 다 줬습니다. 끝이고, 그죠? 또 하나 남았네요. 서식이 하나. 흰색, 하얀색. 자, 흰색 요 선택하셔도 되고, 아까 주고 나왔어야 되죠. 그죠? 요걸 Alt L을 들어갔을 때 아까 주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죠? 흰색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제목행은 세 가지 줬고, 또 합계행도 세 가지 주면 된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L 눌러서 테두리 줄 거고요. 이중선 줄 거고, 그죠? 위쪽에 주면 됩니다. 그죠? 자, 배경 줄 겁니다. 배경은 15% 하얀색 15% 어둡게 회색 주라는 거네. 그죠? 그래서 15% 어둡게. 자, 모양은 글자 모양은 이제 나왔어. 이제 글자 모양 Alt L 눌러서요. 어떻게 해요? 진하게. 자, 이렇게 해서 다 줬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4가지 줄 거고요. 제목행 3가지 줄 거고, 합계행 3가지 줄 거고,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낸 겁니다. 지금 합계행까지 끝낸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제부지상에 있는 건 뭐예요?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 아까 이거 가운데 정렬 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다 했죠. 그죠? 어디요? 이 전체 표가 문단에서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운데 왔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79, 우리가 79로 줬기 때문에 79.9가 됐기 때문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꽉 차가지고 여기에 지금 얘가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 와 있어요. 지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표를 가운데 정렬을 할 건데 이 표를 글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가 하나의 글자로 보시고 그게 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단 가운데 정렬을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지금은 없어요. 컷을 가는데 이게 딱 가운데 있는데도 실제로는 양쪽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컷을 여기 두시고 가운데 정렬을 꼭 눌러서 가운데 정렬 상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양쪽 정렬이건 가운데 정렬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가운데 정렬로 딱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줬고요. 이제 뭡니까? 계산식을 해야 됩니다. 블록 계산식. 자, 블록 계산식도 뭐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가서 보니까 비중은 빼고요. 자, 2019 정값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가서 어떻게 해요? 쭉 선택해서 여기까지, 여기 정답이 들어갈 자리를 반드시 선택해 준다겠죠. 그죠? 합계는 뭐예요? Ctrl Shift S.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다 주셨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자, 표는 끝냈습니다. 그죠? 요 안에 입력하는 건 다 끝냈는데, 자, 하나가 남았죠. 그죠? 뭐죠? 정렬이죠. 정렬. 정렬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자, 문자는 같다면 가운데 정렬. 틀리다면 왼쪽. 숫자들은 같다면 가운데 정렬, 틀리다면 오른쪽 정렬이죠. 그죠? 자, 지금 비교 대상은 뭐예요? 요거 빼고, 요거 합계 빼고, 요거 비교할 거고, 그죠? 요거 문자네, 그죠? 자, 요거 숫자죠, 그죠? 비교, 요거 비교할 거고, 요거 비교할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밑에 빈칸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 가운데 정렬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딱 봐도, 그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자리, 4자리, 2자리, 1자리 이렇게 있으니까, 자, 요거 전체가 다 오른쪽 정렬이네, 그죠? Ctrl Shift Right R. 자, 이거는 중국, 독일, 미국, 한국 두 글자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우리가 미리 가운데 정렬 상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이 표의 캡션 남았습니다. 그죠? 자, 아무데나 표 안에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Ctrl N C, 캡션 C. 자, 백스페이스 지우고요. 자, 번호 넣기 줍니다. 엔터. 바로 다 지워버립니다. 그죠? 자, 정답을 보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자료, 갈로 열고 자료. 갈로 열고 자료는 입력하시고, 바로 콜론 띄우시고, 영어로 UN, 대문자, 그리고 COM, TRAD로 입력하시고, 갈로 닫고. 자,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니네요. 하이퍼링크가 다 있습니다. 자, UN 컴트레이드를 하이퍼링크를 넣으라 그럽니다. 자, 다시 세부이장 가보면, UN 컴트레이드의 하이퍼링크 설정, 웹주소로 하라. 자, 하이퍼링크는 Ctrl KH. 아,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 클릭 안 됐죠. 그죠? 다시. 여기 클릭하시고, Ctrl KH. 자, 그 다음에 웹주소. 그대로 또 쳐야 됩니다. 그죠? HTTPS. HTTPS 치시고, 그리고 콜론 // 자, 컴트레이더
그 다음에 .un.org .un.org라고 입력합니다. 자, 뒤에 슬래시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잘 보시고요. 자, 제대로 됐다면 이제 넣기 됐죠, 그죠? 색깔이 바뀌고 갖다 대면 손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원래는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없다면 커서가 여기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런다면 Ctrl and K로 들어가서 표 속성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하이퍼링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체 속성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하이퍼링크 속성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라겠죠, 그죠? 지금은 위치를 바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도 끝나는 겁니다, 그죠? 따로 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런 말 없습니다, 그죠? 그죠? 이대로 두면 됩니다. 만약에 왼쪽 정렬이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다면은 그럼 지금 왼쪽 정렬이니까 됐네요 라고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얘가 왼쪽 정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 여기 커서를 대고 보면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양쪽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 정렬에서 지금 왼쪽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왼쪽 정렬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양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퍼링크에서 왼쪽 정렬이라는 지시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 컷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왼쪽 정렬을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지만은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양쪽 정렬을 두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하이퍼링크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표 안에 아무 때나 컷을 옮기시고 그 다음에 Ctrl N K를 눌러 가지고 그죠? 자, 옆에 캡션 가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시거나 해서 위치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해서 표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차트를 할 겁니다. 차트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다시 잘 따라 해보시고 나름 연습을 좀 하시고 어디서 뭘 바꾸더라를 확실히 익혀 두셔야 됩니다.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차트는 의외로 쉽게 끝납니다. 쉽게 끝나는데 내가 또 뭔가를 잘못 누르게 되면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또 엉뚱한 걸 선택하고 누르게 되면 또 엉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차라리 차트는 잘못했다면요, 내가 고치려고 들다가 이상해진다면 바로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세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괜히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다가 더 엉망이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한 것도 엉망이 돼서 더 점수가 아낄 수 있으니까 하다가 조금 이상해진다 싶으면은 차트를 바로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범위를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자,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확인하라 했습니까? 여기 있는 X축에 있는 자, 항목값과 그리고 범례 값을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없다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정감입니다. 그죠? 요걸 쓴다는 거네요. 요것들을 다 쓴다는 겁니다. 제목까지 포함해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 제목행까지. 요것만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제목행을 같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단 조심할 거 이거 보십시오. 중국, 미국, 한국입니다. 중국, 미국, 한국. 그렇죠, 그죠? 자, 이제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되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잡을 때 그러면 요렇게 잡고요, 범위 요렇게 잡고 요것도 잡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라고 요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죠? 뭐가 잘못됐죠? 여기 있는 구분이 빠졌습니다. 요거까지 반드시 잡아 주셔야 돼요. 제목행을 포함해서 이 데이터 값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구분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분부터 중국까지 돼 있고요. 요렇게 볼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미국, 한국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만약에 그러면 중국이 빠지고 독일하고 한국만 돼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독일과 한국만 돼 있고 2020년 정가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 한국 2020년 값도 같고 정가 값도 같으니까 됐지 않느냐 하시면 있어요. 아닙니다. 왜죠? 제목행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도 이렇게 하시면 됐어요. 이것도 아니죠. 왜요? 구분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만약에 독일, 한국하고 2020년 정가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이 표에서는 중국은 선택 안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해요? 요거는 반드시 포함할 겁니다. 구분값 들어가고 2020값 들어가고 정관값 들어갈 건데, 단 어떻게 해요? 독일의 값하고 한국 값을 같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선택하는 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이 제목행은 다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값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중국, 미국, 한국은 여기에서 그냥 구분도 반드시 선택해줘야 되는 거고, 2020도 마찬가지 여기 같은 값이 이렇게 선택해줘야 되는 거고, 세 개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또 찾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2020 정감이고 중국, 미국, 한국이니까 제목은 무조건 다 선택할 겁니다. 그죠? 기본 선택할 거고 중국도 포함되니까 요렇게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되시죠? 그죠?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합니다. 가서 우리 세부 이상 또 떠놓고요. 자, 여기 9번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왜? 독일은 안 하고 다른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되니까 미국 한국을 선택하니까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범위는 잡았습니다. 이제 오른쪽 버튼 뭡니까? 차트. 그리고 지금 같은 세로죠. 그죠? 세로를 먼저 누릅니다. 그죠? 자,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편집은 필요 없어요. 여기는 선생님 요거 빠졌는데요. 가도 요거는 안 나옵니다. 왜? 첫 번째 요 제목하는 여기에 데이터 편집 표시가 되지 않아요. 여기다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없다고 또 타자 치고 하시지 마시고 요거는 닫으십시오. 닫습니다. 자, 차트 제목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뭐 하냐면은 차트가 너무 크니까 이제 바로 수정을 바로 할게요. 요 모양대로. 자, 혼합형 이건 나중에 바꿀 거고요. 크기부터 바꾸겠습니다. 너비 80에 70 크기 고정 요거부터 선택을 쭉 다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가서 자,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뭐 누르면 돼요? P 누르면 되죠. P 그죠? 그리고 여기 가서 탭키 눌러서 자, 80에 탭 70으로 입력을 하시고, 자, 위치는 자리 차지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의 가운데, 그리고 0이고요. 세로, 문단의 위, 그리고 제로 다 된 겁니다. 그죠? 자, 여백 줄 겁니다. 바깥 여백 컨트롤 탭 또는 마우스 클릭해서 위쪽, 아래쪽 5와 7 탭키 누르고 5 탭 아래쪽 7. 자, 다 준 겁니다. 그죠? 설정가 나올 겁니다. 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가 뭐예요? 이중축 혼합형이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관값이 뭡니까? 끝선으로가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다른 데이터들을 수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뭐예요? 얘를 정가면 자, 주황색 이걸로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열이 선택이 잘 안 돼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이 안 된다고 당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서식 눌러서 차트 요소 가서 정감 계열이라고 눌러주면 되죠. 그죠? 자, 정감 계열 누르니까 선택이 됐죠. 그죠? 자, 또는 어떻게 해요? 아무 곳에나 요 부분들이나 요 부분들에서 가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가 뜬다고요? 객체 속성이라는 요 창이 뜹니다. 그죠? 자, 객체 속성이 뜨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 똑같이 요 범례가 되어 있는 요 부분 눌러 가지고 자, 여기서 계열 정감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이 됐죠. 그죠? 자, 선택을 하고 나서 뭐예요? 먼저 여기 또 차트 디자인에 갑니다. 가셔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릅니다. 눌러서 자, 이건 끝건선입니다. 그죠? 끝건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또 뭡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자, 얘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값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보조축을 읽을 겁니다. 보조축 값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축을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조축 넣는 방법 어떻게 하죠? 똑같이 계열의 정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선택이 안 되지만은 여기 객체 속성창을 자, 더블클릭 띄우고 가지고 여기서
계열 정감을 선택하시면 여기서 또 속성에 가셔가지고 자 보조축을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조심할 건 이거였죠. 보조축을 넣고 나중에 끝건선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다시 보조축 또 와야 돼요. 그래서 보조축을 넣고 끝건선 바꾸면 보조축이 사라져 버려요. 계열이 이게 모양이 바뀌면서. 그럼 또 보조축을 넣게 또 와야 됩니다. 그럼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자 반드시 끝건선으로 먼저 바꾸고 종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보조축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세부지상 오셔가지고 이제 순서를 또 바꾸겠습니다. 자 제목의 글꼴을 설정하라. 보통 모양 10입니다. 자 그럼 어디 갑니까? 이거 클릭해서 제목을 클릭해야 되는 잘 안된다면은 이 빈 곳 위에나 이렇게 클릭합니다. 또는 아까와 같이 또 제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요 가서 차트 제목을 누르거나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제목 편집. 자 이것도 제목이 차트 제목이 아니죠, 그죠? 여기 가셔가지고 다시 문제 보시고 국가별 1위 품목수를 여기다가 주셔야 됩니다. 국가별 1위 품목수, 국가별 1위 품목하고 띄우고 수 잘 보시고요. 자 아까 또 봤듯이 조심하시거든요, 그죠? 보통 모양 10입니다. 보통 모양이란 말은 이 속성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속성 3개를. 자, 주지 말고 크기를 10으로 바꿔라. 그죠? 만약에 글씨체 어떤 글씨체 주라 그러면 이제 요소 글씨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한글 글꼴, 영어 글꼴 어떻게 나오면. 나왔다면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고, 보통 모양이란 말은 속성을 주지 말라는 말이 나겠습니다. 그죠? 자, 설정.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갑축. 자, 갑축은 요거죠, 그죠? 갑축은 얘를 말하는 거고, 항목축은 얘를 X축을 말하는 거고, 보조갑축은 얘죠, 그죠? 그리고 범례는 얘입니다. 자, 얘들 4가지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보통 모양 9, 다 공통적으로 다 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얘를 가서,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보통의 9, 이게 답니다. 설정. 그리고 가서 이것도 잘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보통 9. 자, 또 보조축도 마찬가지로요. 잘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9. 자, 범례도 마찬가지죠. 그죠? 범례도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9. 자, 선택하시고 자, 범례는 하나 더 있습니다. 범례는 위치가 벌써 딱 아래쪽에 가 있죠. 그죠? 자, 요 선택한 상태에서 그대로 9로 바꿔주시고 바로 어디 갑니까? 개체 속성에 여기 범례 속성에 가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과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자, 요런 0, 500 수치를 하는 거죠. 그죠? 500에 1500에 2000, 0, 50에 100에 150. 자, 이상 없나? 있나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클릭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체 속성 작업창에 가서, 자, 이렇게 속성에 가셔가지고, 최소값 0으로 주고, 최대값 2000 주시고, 자, 단위가 500씩 변했으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5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은 다행히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중간에 하나 보면은 이 글자를 크기를 변경하기 전에 보면은 얘들이 값이 틀리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글자 크기들을 다 수정하고 이 안에 있는 그림 영역이 커지게 되면요. 요게 이제 우리 그림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요 부분, 네모칸 요 부분, 이 계열들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이 그림 영역이 커지게 되면 얘들이 다시 수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표를 다 고치고 나서 마지막에 요 수치들을 바꾸세요. 중간에 아까 내가 이거 다 글자 모양을 다 바꾸고 범례도 옮기기 전에 이 수치가 틀리다고 해서 수치를 먼저 바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수치 바꾸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바꾼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림력도 커지고 범례가 내려옴으로 해서 이렇게 수치들이 다시 재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답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헛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 마지막에 수치가 틀리면 그때 바꾸면 됩니다. 그죠? 어차피 그죠? 자, 지금은 딱 똑같습니다. 자, 다 되셨죠. 그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 우리가 늘 그렇듯이 어디 갑니까? 얘가 표의 아래 단락에 배치해야 되는데 얘가 위에 가 있어요. 그죠? 위에. 그죠? 왜 그렇죠? 우리가 얘를 설정할 때 문단의 위로 가르쳤습니다. 그죠? 문단의 위로. 그러니까 얘가 아까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요 문단,
요거 표가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문단이 됐죠. 그죠? 요 문단의 위로 가니까 요 표의 위로 가버린 겁니다. 얘가. 그래서 거의 아마 문단의 위로 돼 있기 때문에 요 표의 위로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걸 드래그 앤 드롭 끌고 가지 마시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하고요. 아까 우리가 미리 입력할 때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자,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V로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위치, 정답하고 위치를 잡습니다. 되시죠? 그죠? 자, 가끔 요 넣는데 위치를 안 잡힌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편집 용지할 때 10을 위아래를 10을 줬어야 되는데 20을 위를 20을 줬거나 15를 줬거나 어떤 여백을 더 크게 줬거나 또는 표를 만드실 때 이 표가 길이가 높이가 좀 커진 겁니다. 지금 봐, 제가 약간 키웠어요. 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가버렸죠. 그죠? 이상하다 하시고 다시 클릭해서 컨트롤 X에서 또 여기다가 자리를 잡겠죠. 컨트롤 V 하면요. 안 들어가집니다. 그게 왜냐면 이 차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 이렇게요. 그럼 이러면 이제 위치가 엉뚱한 데 들어가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럴 때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높이가 지금 완전히 넓어져 가지고 지금 보시면 자 39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또는 34 이상인 뭐 35, 36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요럴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줄일 만큼 34로 줄일 수 있겠지만 만약 34, 33으로 줄여도 똑같다 그러면 자, 높이 감점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이게 전체를 같이 높이를 같게 해놨으니 같이 변해야 되니까 전체 드래그를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위로 눌러서 표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줄이다 보면 한 번, 두 번 줄이다 보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줄이다 보면 얘가 한 번 줄였는데 지금 딱 원위치 들어왔죠. 그죠? 두 번 줄여갖고 원위치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 크기를 가보면 다행히 운 좋게 딱 33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33보다 더 내려갔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또 막 뭐 잘못한 거 없나 찾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높이 감점 한 2, 3점이 될 수도 있고 얼마인지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감점을 그냥 받는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딱 잡아줬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행히 딱 위치가 맞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띄어쓰기가 반드시 여기 한 들어갑니다. 그죠? 보시죠. 문단모 들어가시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차트와 이렇게 여기 있는 소제목 사이는 문단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7mm 우리가 띄워줬죠. 그죠? 그 7mm 공간만큼 여백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리 표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뭐 남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자, 우수국내 요걸 보시면 요거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개요 원 수정을 했죠. 그죠? 개요 원을 그대로 똑같이 요거처럼 넣으면 됩니다. 이젠 수정할 필요 없죠. 왜 아까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클릭만 하고 개요 원을 여기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개요 원 클릭 또는 컨트롤 1, 2, 3, 4번 누르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얘들은 개요 2번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요 2번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개요 2로 할 건데 개요 2도 아까 수정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개요 2번 범위를 자, 발만 걸쳐서 선택합니다. 하나, 둘, 세 개 맞죠? 안 하다니까. 그죠? 자, F6을 누르고요. 자, 개요 2번을 선택하고요. 세부지상에 들어갑니다. 개요 2번을 아까 어떻게 해라. 자, 개요 2번은 그 여명만 16으로 주면 되네요. 그죠? 문단 모양의 설정 가서 자, 똑같이 Alt F 가서 여백 왼쪽 여백을 16으로만 주겠습니다. 그게 끝이죠. 그죠? 설정. 자, 설정. 자, 벌써 가나다 들어갔네요. 자, 똑같이 이제 다른 거 주는 거 없는가 확인하시고 자, 다른 거 주는 거 없습니다. 그죠? 쭉 누르고 자, 똑같이 이것도 개요 1 그리고 Alt 컨트롤 4번 누르거나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개요 1 자, 나머지 얘도 개요 2번 그대로 적용하면 끝입니다. 그죠? 자, 4개의 문단을 쭉 드래그해서 발만 걸쳐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 선택된 거예요. 벌써 이러면.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개요 2번 또는 개요 2가 다음 거 있으니까 컨트롤 5번 됐죠. 그죠? 다 선택된 겁니다.
자, 다른 거 없고요. 이제 정각 기호는 아까 주고 들어갔고, 참고문은 밑에 영어 요 두 개의 문단을 어떻게 해요? 참고문은 스타일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범위를 요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잡으면 되는데, 자, 발만 걸치면 돼요. 우리가 끝까지 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의 문단이 선택된 겁니다. 그죠? 요렇게 F6. 자, 또 세부 이상 보시면 참고문은 등록할 거고요. 이름 참고문은 문단으로 내어쓰기만 좀 되네요. 자, 등록. 이름은 참고문헌입니다. 그죠? 참고문헌을 주시고, 자, 문단이고요. 다른 건 다 없고, 문단 모양에 가서요. 내어쓰기만 20으로 주면 됩니다. 그죠? 20으로만. 내어쓰기 20으로만 주면 됩니다. 그죠? 20. 자, 이게 끝입니다. 그죠? 설정. 추가. 설정. 자, 이렇게 해서 다 준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시험이 끝나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우리가 끝났다고 또 끝난 게 아니었죠. 그죠? 내가 제대로 오타가 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경우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한 5분 이상 남아야 된다겠습니다. 그죠? 자, 다 했으면 반드시 저장 한번 누르시고, 저장 꼭 눌러갖고,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남는다. 내가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좀 찾아라 했고,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요 끝단을 빨리 비교하라 했죠. 그죠? 끝단을 빨리 비교해서 내가 중간에 혹시나 단어 몇 개를 빠져먹거나 한 줄을 통째로 빠졌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 잘못하면은 불합격입니다. 그죠? 글자 하나당 2점씩만 봐도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10개가 한 줄을 다 띄었다면 10개가 넘게 틀리겠죠. 그죠? 그럼 100% 불합격이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는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F8. 자, 눌러가지고 화면을 덜 가린 곳에 이동시키고 바로 시작부터 누릅니다. 자, 항공무역 정답하고 빨리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항공무역하고 비교하고 아닙니다. 그죠? 이건 맞습니다. 자, 트레이더. 뭐가 잘못됐네. 그죠? 트레이드하고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네. 그죠? 자, 트레이드 띄운 거 요거 있네. 그죠? 대치어로 바꿔줘라. 됐고요. 쿠치는 맞습니다. 그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맞습니다. 그죠? 자, 품목 수가 원래 띄우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안 띄웠네요. 자, 내가 정답이 틀리더라도 정답과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그죠? 자, 원래는 숫자가 대부분 띄워지죠. 그죠? 자, 이거는 정답은 안 띄웠으니까 정답하고 맞으니까 띄어갑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입했지만이라는 이게 진입한 반면에 진입했지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입한 반면에 맞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입한 반면에 맞네요. 지나감. 자, 철강제관도 지나감. 경합관계는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지나감. 자, 현 시점에서 붙이는 게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다. 실제 띄어놨죠. 그죠? 자, 지나감. 자, 경합 중인. 요게 쪼는 게 좀 헷갈려요. 그죠? 자, 경합 딱 끝났는데 중인. 띄운 건지 붙인 건지 헷갈립니다. 그죠? 자, 요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맞춤법 검사에 따라가는 경우가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런 경우는 이제 바꾸기. 자, 요거 된다. 요거 된다는 맞네요. 그죠? 그대로 넘어가고 지나가고. 자, 더는 쌍따옴표는 묻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죠? th, 소문자 th가 아니냐 문제 아니죠. 그죠? 자, 리뷰도 쉼표. 그죠? 또는 다른 건 아니냐 문제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다 했다 그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실력 검사. 자, 끝났습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죠? 자, 이것도 빨리 타타타타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죠?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뭐합니까? 이제 끝단 비교. 끝단을 찾아서 비교합니다. 자, 국, A, E, U, 리 뭐 이렇게 쭉 비교합니다. 끝에 답이가 맞고 중간에 틀린 게 있는 거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얼, 목, 유, 퍼. 자, 이렇게 해서 쭉 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거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 이, 우, 원, 칙, 피, 장, 지, 목. 그죠? 그 다음에 우, 요, 우인, 경, 불, 중, 가로, 학, 우, 시, 속, 화, 신, 또, 요건 비슷합니다. 그죠? 화 다음에 지금 보시면 신이 왔어요. 혁자가 없죠. 그죠? 그러면 잘못한 거죠. 내가. 그죠? 요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그죠? 자, 뭐가 잘못됐죠? 여기 자기 혁신에서 자기와 혁신을 띄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맞춤콘서에서는 이게 맞다고 나오는데 실제 이 문제지에서는 띄웠습니다. 그죠? 자기와 띄우고 혁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띄워주는 거. 그러면 화, 혁도 똑같이 됐죠. 그죠? FTA, PG. 자, 다운 이렇게 해서 쭉 비교를 하면은 이제 여기 다 맞았다고 아마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이 다 끝난 겁니다. 아까 맞춤법 검사하시고 꼭 저장 한번 하시고 이제 여기 끝단 다 비교하시고 저장 버튼 딱 누르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아마 거의 시험이 이제 다 끝나갈 겁니다. 몇 초 안 남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시험이 이제 다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화면을 가리고 저장할 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장 버튼 꼭 누르시고 이제 시험이 끝난 겁니다. 그럴게요. 자, B형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뭐 중간에 약간 뭐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책갈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이퍼링크도 위치가 틀리고 누름툴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여기가 아니고 밑에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자, 또 표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4칸이지만은 5칸일 수도 있고 그죠? 자, 이것도 차트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틀리고 자 여기에 우리가 이런 구분선이 또 틀릴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시험에서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늘 시험에서 보는 이런 문제들만 보지 마시고 조금 다른 것들도 한번 봐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B형을 전체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형을 또 한번 전체 풀이를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은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